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마지막 부분 연립 2차 방정식 공부하고 마무리할 거고요.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중2 때 배우는 연립 방정식이랑 중3 때 배운 2차 방정식이 섞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그냥 잘 풀어주시면 되겠어. 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보면은 요 녀석을 보면 앞에 있는 식은 x 빼기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사실 1차식이고요. 밑에 있는 식은 x제곱 y제곱 나오니까 2차식이야. 근데 얘도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식이 두 개 있을 때 높은 차수가 2차식이라서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걸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식도 2차식이고 요 식도 2차식이에요. 2차끼리 연립되어 있는 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차, 2차로 나오는 근은 이제 어떤 근이 몇 개가 나오는지 2차, 2차가 몇 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잘 세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결국은 그냥 요거 만족하는 값들을 하나씩 잘 찾아 나가는 거라고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푸냐, 일단 첫 번째 거를 조금 더 봅시다. 1차, 2차인 경우 되게 간단해. x 빼기 y가 마이너스 1인데 사실 이게 2차인 것도 보다도 문자가 두 개로 안 풀리니까 연립을 하기 위해서 한 문자로 정리해 주는 거야. 그럼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너네가 x는 y 빼기 1로 정리를 했다고 해봐. 첫 번째 1차식을. 그럼 x가 y 빼기 1이니까 여기에 있는 x에다가 y 빼기 1을 대입하면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새로 나오겠죠? 그럼 그거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혹은 이걸 어떻게 정리해도 돼? y는 x 플러스 1로 정리해도 되죠?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겨서. 근데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제 y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는 건데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답은 다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그냥 x는 y 빼기 1로 바꿔서 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거로 바꿔주면 저 두 번째 식이 y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2y 제곱 더하기 2가 0이다가 되는데 요거 전개했을 때 y제곱 빼기 2y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y제곱 될 거고 빼기 2y 될 거고 1 더하기 2니까 플러스 3이 돼서 0이 될 건데 요거 아예 y제곱 플러스 2y 빼기 3으로 바꿔주면 y 풀 3, y 플러스 1. 자, 여기까지 그냥 뇌 빼고 올 수 있는 부분이지. 그냥 한 문자로 정리하려고 식을 정리를 했고 대입을 해서 쭉 여기까지. 여기는 뭐 우리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이 y는 마3이랑 1이 답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x랑 y가 둘 다 미지수인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인 거야. y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거지. 왜냐면 곱해서 0이라는 거는 둘 중 하나가 0이라는 거니까 마3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어요. 근데 y가 마3일 때 x 값은 얼마일까? 그거를 2차식에 넣으려고 하면 안 돼. 여기다 넣으면 또 2차 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y는 마3이라는 거를 여기다 다시 넣어줍니다. 그럼 x 값은 y 빼기 1이었으니까 여기 마3을 넣으면 마3 빼기 1이니까 y가 마3일 때 x는 몇이 되는 거냐면 마4가 되는 거고 y가 1일 때 x는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 첫 번째 방정식의 답을 쓸 때는 둘 중 하나를 씁니다. x가 0이고 y가 1이다. 이 연립 방정식 쓰듯이 이렇게 중괄호로 쓸 때가 있어요. 또는 x가 마4고 y가 마3 이렇게 쓸 때도 있고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사실 이거 우리가 편하게 보면 끝이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0,1 그럼 x가 0이고 y가 1이라는 뜻이 되겠죠? 요거 또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써주면은 2차 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연립 방정식을 푸니까 우리 연립 1차 방정식은 무조건 한 쌍의 해가 났단 말이야. 특수한 경우는 해가 아예 없거나 무수히 많았는데 얘는 지금 해가
두쌍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차, 2차는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근데 이게 봐봐. 왜 쉬운 거냐면 사실 이것 때문에 쉬운 거야. 1차식이 있어서 쉬운 거야. 1차식이 있으면 1차식은 0이다가 있으면 x는 뭐다, y는 뭐다 이렇게 바꾸는 게 굉장히 쉬워요. 뭐 예를 들어서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0이다라는 1차식이 있으면 y는 3x 플러스 2로 바꿔서 대입을 하거나 아니면 3x가 y 빼기 2니까 x를 3분의 y 빼기 2로 바꿔서 풀겠죠. 그치? 근데 이거 대입하는 것보단 이게 좀 더 편하니까 아마 너네 이런 식으로 풀겠지? 근데 어쨌든 너네가 어떤 1차식이 나오든지 간에 이렇게 1차식은 0이다라는 게 나오면 x는 뭐다, y는 뭐다라고 바꾸는 게 굉장히 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연립 1차 방정식을, 그러니까 연립 2차 방정식을 풀 때 1차식은 0이다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 두 번째 식은 어때? 둘 다 2차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걸 쉽게 풀려면 뭐가 필요해? 1차식은 0이다가 필요해. 그래서 1차식은 0이다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식 중에 위의 식은 얘들아 인수분해가 되지 않니?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3y랑 x 빼기 y랑 되겠네. 3이랑 1 잘 쪼개가지고. 근데 밑에 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도 안 되는데 옆에 는영도 아니고 뭐야? 는사야.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모 곱하기 모는 4라고 하면 는영을 찾을 수가 없죠. 그치? 우리는 연립 2차 방정식을 풀 때 핵심은 뭐냐면 1차식은 0이다를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 식 중에 인수분해되는 2차식을 찾아야 돼요. 인수분해되는 2차식을 찾아서 얘를 인수분해를 해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를 할 거야. x 더하기 3y, x 빼기 y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두 가지 중 하나야. 곱해서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겠죠. 왜 얘를 먼저 했냐면 얘가 좀 더 쉬워서. 얘가 0이라는 건 뭐예요? 1번. x 빼기 y가 0이다. 무슨 뜻이에요? x랑 y랑 같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연립방정식을 풀 때 x랑 y랑 같을 때 한번 풀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x 더하기 3y가 0일 때를 푸는 거야. 이게 두 가지를 푸는 거야. 근데 x 더하기 3y가 0이라는 거는 x를 마이너스 3y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중 하나의 상황으로 바꿔서 푸는 거예요. 자, 그럼 x는 y일 때로 풀어주면은, 근데 x는 y일 때 결국 뭘 푸는 거야? 요거 푸는 거란 말이야. 여기다가 x는 y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x 제곱이 되고 y를 x로 바꾸는 거야. 그럼 y가 x로 바뀌면 또 x 제곱이 되고 y를 또 x로 바꿔주면 또 x 제곱이 돼서 4x 제곱이죠. 근데 그게 얼마래 지금? 4래. 그러면 4x 제곱이 4니까 x 제곱은 1인 거고 x는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거죠. 근데 그때 y 값은 x랑 어떻대? 같대. 그러면 요거 답을 최종적으로 쓸 때는 x가 1이면 y도 1인 거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y도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우리가 조금 의식을 해야 될 건 딱 하나야. 2차식 두 개가 나왔으면 인수분해되는 1차식을 찾자. 그래서 뭘 찾자? 1차는 0을 찾자. 요거를 찾아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쭉쭉쭉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가 남았어. 우리가 인수분해되는 식을 찾아서 요거는 0 한 번이랑 요거는 0 한 번을 풀 건데 x 더하기 3y가 0이어서 x가 빼기 3y가 되면 이 x는 빼기 3y를 어디다 대입해야 돼? 두 번째 식에 다시 대입을 해주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할 때 x에다가 마이너스 3y를 넣으면은 x제곱은 9y제곱이죠. 9y제곱이죠. 그럼 여기는 18x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18x제곱. 그 다음에 이거 여기다 넣으면은 빼기 3y 곱하기 y니까 빼기 3y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정리해볼게. 15y제곱에다가 16y제곱이다. 그게 4야. 그러면 y제곱은 4분의 1이야. 그러면 y는
2분의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얘들아, 너네가 이거 풀이 적을 때 이거를 안 쓰고 풀면은 나중에 뭘 헷갈릴 수 있냐면, 그렇게 해서 y를 찾았는데 y가 2분의 1이니까 x도 2분의 1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풀었냐면 x랑 마이너스 3y랑 같다라고 놓고 풀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머지 x 값은 여기다 y 값을 넣어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풀이를 체계적으로 적어야 돼. 요거 나왔을 때 1번 요거일 때 2번 요거일 때 뭐 1대라는 말을 안 쓰는 건 상관없는데 앞에 요런 게 메모가 되면서 풀어야 너네가 실수 없이 한 번에 딱 답을 맞출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어쨌든 y가 2분의 1이면 x는 빼기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 넣었을 때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2분의 3일 때 y가 마이너스 2분의 1 해가지고 2차니까 해가 몇 쌍이 나왔어 지금? 총 4쌍이 나왔죠. 그렇죠? 요렇게 어떻게 4쌍? 하나, 둘, 셋, 넷. 얘가 다 답이라는 거야. 얘가 답인지는 어떻게 검토할 수 있냐면 너네가 여기 식에다가 1,1 넣어보면 돼. 1,1은 어때? 1 더하기 2 빼기 3, 0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뭐 다 넣어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 해를 찾을 때 핵심은 뭐냐면 1차식은 0을 찾자입니다. 다시 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을 풀 때 요 큰 제목 요거를 풀 때 제일 핵심은 1차식은 0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요거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풀어도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설명 조금 같이 읽어보면, 자 2번이라고 써있는 거,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 우리 아까 첫 번째 했던 거죠. 1차식 하나랑 2차식 하나로 연립이 돼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냐, 1차 방정식을 한 문자 대하에 정리한다. 아까 어떻게 나왔었어? 위에 밑에 예시를 들자면 y 빼기 x는 1이니까 y를 x 플러스 1로 바꿔서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풀어라. 그럼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답은 항상 순서상으로 써주는 거고, 여기 답을 이렇게 썼지. 답을 여기서 이렇게 써. x가 풀었더니 x가 마사일 때 y가 마3이다라고 썼는데 그냥 우리끼리는 마4, 마3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더 쓰기가 편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끼리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 우리가 두 번째로 풀었던 건데, 자 요거를 풀 때는요 두 개 중에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이 있어요. 가능한 식. 그 가능한 식을 인수분해를 해서 결국은 1차 방정식을 얻어야 돼. 1차식은 0이 있어야 그거를 두 번째 식에 대입해서 풀 수가 있어. 그래서 1에서 얻은 1차 방정식을 다른 2차 방정식에 각각 대입하라는 건 뭐야? 1차식이 두 개 나오니까 두 번 다 넣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순서상을 하나씩 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또 읽어보다 보니까 요런 말 있어요. 복호동순. 이게 복호동 아니고요. 복호동순인데 이게 요즘은 안 쓰는 말이에요. 교과서에 안 쓰는 말인데 옛날에는 저거를 복부호동순이라고도 했거든. 복부호동순. 복부호가 뭐냐면 이게 얘네가 그냥 일반적인 부호고 이 두 개가 이렇게 섞여 있는 요거 있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복부호라고 해요. 복부호. 근데 우리 아까 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요렇게 4쌍이 나왔단 말이야. 그치? 요거를 그냥 이제 민준이 같은 애들은 한 번에 답을 쓰고 싶은 거야. 어떻게 답을 쓸 거냐면 풀마 1, 풀마 1이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거 근데 이 말을 쓰고 이 뒤에 복호동순이라는 말이 있으면 무슨 뜻이냐면은 플러스 1일 때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읽으라는 얘기고요. 요거를 쓸 때 만약에 내가 똑같이 풀마 2분의 3, 풀마 2분의 1이라고 쓰면 그럼 이게 2분의 3일 때 2분의 1인지,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이걸 이렇게 쓰는 거야. 얘가 지금 마이너스가 먼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는 거야. 그럼 이걸 읽을 땐 이렇게 할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일 땐 플러스 2분의 1이고, 그치?
그리고 플러스 2분의 3일 땐 마이너스 2분의 2다. 플러스 2분의 3일 땐 마이너스 2분의 2.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호동준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교과서가 아니야. 너네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서술형이나 이런 거 쓰면은 이거 깎을 수도 있어. 그냥 성실하게 이렇게 쓰는 게 원래는 맞는데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이거를 그냥 좀 간단하게 쓰다 보니까 복호동준이라는 거를 이제 사용해서 답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설 같은 거 참고하실 때 모르는 말이면 안 돼서 설명을 해줬어요. 자, 그리고 요거 외에 대칭식인 연립이차원식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다뤄보는 거로 하고 우리 한번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식을 찾아서 2차식에 대입하는 거 잘해주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3x는 y 플러스 이렇게 바꿔서 x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거보다는 넘기고 넘겨서 y는 3x 마이너스 2로 대입을 하는 게 더 편하겠죠. 분수 안 나오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거 대입을 할 때는 어디다 대입하냐면은 니은의 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2x제곱 그대로 두고 3x, 3x 빼기 그리고 3x 빼기 2의 제곱을 전개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전개해서 나온 식이 요건가 봐. 읽어보니까 그치?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가 된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니까 x 값이 1도 나오고 2도 나오잖아요. 근데 x가 1이면 y 값은 얼마가 되고 x가 2일 때 y 값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y가 3x 빼기 2죠. 그럼 x는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3 빼기 2니까 y도 1이 되는 거고 x는 1을 여기다 두면 6 빼기 2는 4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답은 이제 어떻게 써놨냐면 밑에를 보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1일 때 1 또는 2일 때 4다 이렇게 썼고요. 우리끼리는 너네 나중에 연산할 때 매번 쓰기 번거로우면 1, 2, 4 같은 건 괜찮습니다. 근데 얘들아 답을 쓸 때 가끔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거든. 자, 이렇게 쓰면은 이게 x값이 1, 2가 나올 수 있고 y값이 1, 4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짝인지 이렇게 짝인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적어도 짝은 좀 맞춰놓는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쓰는 거고 그리고 너네 생각해봐. 이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와 어차피.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야. 이 값들을 가지고 너네한테 다른 어떤 추가적인 계산을 시킬 거야. 그러니까 값들을 이렇게 한 군데로 모아주는 이런 방식이나 이런 방식으로 쓰는 습관을 들여주면 좋겠어요. 이건 아닌 거, 이건 아니야. 음체 이런 거는 혼자 또 다르게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순서상으로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서 답을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1차랑 2차 섞인 경우 같이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2차가 그냥 계산량만 많은 거지 사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얘도 1차 1차네. 요거 한번 더 해봅시다. 자, 여기는 이제 x 빼기 y는 4니까 x는 y 플러스 4를 대입을 하든 y는 x 빼기 4를 대입하든 취향입니다. 그냥 너네 하고 싶은 거로 하면 돼. 이번에는 x는 y 플러스 4를 넣게 되면 여기다 넣었을 때 y 플러스 4의 제곱 y 플러스 4 곱하기 y 곱하기 y 제곱은 4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것도 정리하면 또 어떤 식이 나오겠지. 그래서 요거 밑에서 어떻게 정리해 봅시다. 나랑 똑같이 y를 정리를 했네. 정리를 했더니 요거를 정리한 식이 이렇게 나왔고요. 인수분해 y 플 3 y 플러스 1로 되니까 y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또 나온 거죠. 자, 근데 지금 상황에서 x 값이 y 값보다 4만큼 컸어.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 3이면 x 값은 4를 더해서 1 이렇게 되는 거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x 값은 4를 더해서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3, 마이너스 1 또는 1, 마이너스 3 순서는 x가 먼저 와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x, y 이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고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답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혹은 여기 한 것처럼 이렇게 중괄호 연립방정식 쓰듯이
묶어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두 번째 거. 자, 두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인데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두 개 2차식이 나오면 둘 중 하나가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건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수분해 너무 쉽죠. 합차공식이니까 x 더하기 y랑 x 빼기 y로 인수분해 저기 소율이 되는 거 아니지?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그러면 요거가 0이라고 했을 때 둘 중 하나인 거지. 첫 번째 x 플러스 y가 0인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 x 빼기 y가 0인 경우 있겠죠. 이렇게 나눠서 풀으라는 얘기야. 왜? 나중에 너네가 찾고 나서 x 값을 구했으면 y 값을 구해야 되고 y 값을 구했으면 x를 구해야 되잖아. 그 과정에서 요거를 보면서 답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케이스를 분류해서 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도 그렇게 하고 있죠. x가 마이너스 y일 때랑 뭐 x가 y일 때 이렇게 나눠서 풀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선생님이 써서 해볼게. 자, x 플러스 y가 0이라는 거는 x를 마이너스 y로 바꿀 수 있다는 거고 마이너스 y로 바꾼 걸 대입을 해주면 4y제곱 빼기 y제곱 빼기 2y제곱 해서 y제곱은 9가 돼서 y가 3이거나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요. 이때 x랑 y는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마삼,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쌍이 나오게 되겠고요. 자, 이 경우에는 이제 x 값이랑 y 값이 같다는 거니까 요거를 다시 여기 식에다 넣어주시면 4x 제곱 x 제곱 빼기 2x 제곱은 이제 5에서 2 뺐으니까 3x 제곱이고 그게 9니까 x 제곱은 3이 돼요. 자, x 제곱이 3이니까 x가 루트 3일 수도 있고 마루트 3일 수도 있는데 이때 x랑 y는 같은 값이니까 루트 3, 루트 3, 마루트 3, 마루트 3이다 해서 이렇게 답이 4쌍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4쌍을 써도 되고 아까 얘기한 거대로 복고동순을 이용하면은 마3일 때 플러스 3이고 클3일 때 마3이니까 이렇게 써줘도 된다는 얘기고요. 또 이제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도 루트 3일 때 루트 3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 3일 때 플러스 루트 3이고 마루트 3일 때 마루트 3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기는 되는데 굳이 우리가 이걸 연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답지에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알아볼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 해봤고요. 자, 두 번째 거도 마찬가지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2번도. 자, 2번도 일단 두 식을 봤더니 밑에 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위에 있는 요 식을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겠고 저 녀석이 이제 x 더하기 y x 빼기 2y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케이스 두 가지 분류해보자면은 첫 번째 x 플러스 y가 0일 때와 두 번째 x 빼기 2y가 0일 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x가 마이너스 y일 때가 와 x가 2y랑 같을 때로 이렇게 나눠서 풀라는 얘기예요. 자, x가 마이너스 y가 되면은 저기 있는 밑에 식에 넣었을 때 y제곱 더하기 2y제곱 즉 3y제곱은 6이 되면서 y제곱이 2 그러면 y 값이 루트 2일 수도 있고 마루트 2일 수도 있는데 이때 x는 부호가 반대니까 마루트 2 루트 2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x는 2y 이것도 대입을 해주면 2y를 제곱하면 4y 제곱이니까 4y 제곱 더하기 2y 제곱은 6y 제곱은 6. 자, y 제곱이 1이니까 이때 y 값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때 x 값은 y 값의 2배예요. 그래서 2, 1, y, y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 그냥 너네 2차 방정식 잘 풀어주면 되고 인수분해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근데 여기 이제 필수 13인데 요거는 아까 이제 선생님이 개념으로 넘어온 부분이에요. 뭐냐면 식이 대칭식인 요런 경우에 우리가 x, y에 대한 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x제곱도 2차항, y제곱도 2차항이지만 x, y도 2차항이잖아. 그치? 저거가 둘 다 2차항인 건데 얘는 특이하게 인수분해된 식이 없잖아요. 그쵸? 인수분해된 식이 없어가지고 뭐 어떤 방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근데 잘 보니까 x제곱인데 y제곱이고 그러니까 이제 공평하게 들어갔다는 거죠. x제곱 2y제곱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애들을 갖다가 대칭식이라고 해요. 대칭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 식을 너네가
x 플러스 y와 xy로 정리가 가능해. 정리가 가능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이 xy를 뺀 거가 34다. 이렇게 정리 가능한 거고요. 그죠? 두 번째 식은 그냥 이미 xy입니다. xy는 15.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서 여기서 여러분은 이제 뭘 해주면 되냐면 x 플러스 y랑 xy를 각각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해주면 돼요. a, b, 뭐 p, q 이런 걸로 치환을 해주면 요 식이 뭐로 바뀌냐면 a 제곱 빼기 2b는 34 그리고 b는 15 xy는 아니지만 a, b에 대한 연립 2차 방정식으로도 바뀌죠. 그래서 b는 15를 위의 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30은 34 a 제곱은 64 a는 플러스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b는 어차피 15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a라는 게 두 개를 더해서 만든 거고 b라는 게 두 개를 곱해서 만든 거잖아. 그치? 더해서 8 풀마 8이고 곱해서 15가 되는 게 뭐가 있냐? 요거를 찾는 게 되겠죠.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거를 푸는 방법을. 일단 첫 번째는 때려 맞추기입니다. 곱해서 15, 3이랑 5 더해서 8, 3이랑 5 맞죠? 그쵸? 그러면 이게 순서상이 x가 3, y가 5여도 되고 x가 5고 y가 3이어도 되죠. 그치? 근데 x가 마3이고 y가 마5여도 되고 마5고 마3이어도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풀면 돼. 근데 모든 게 이렇게 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치환해가지고 풀었는데 예를 들어 a가 3이 나오고 b가 1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무슨 상황이냐면 더해서 3인데 곱해서 1인 상황인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아까처럼 풀 수가 없죠. 곱해서 1이면 1 마일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3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한데 요때 아이디어가 x, y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면 돼요. 자 그러면 x랑 y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이라면 두 분의 합이 3이고 두 분의 곱이 1인 거지. 다시 x랑 y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세우겠다고 그러면 두 분의 합이 3인 거고 두 분의 곱이 1인 거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서 방정식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그쵸? 여기서 근의 공식 써서 x를 찾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썼을 때 뭐가 조금 이상하냐면 x가 근인데 x라고 쓰니까 좀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고 사실 뭐 별 생각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불편하면 그냥 다른 문자 쓰면 됩니다.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1은 0이고 요 방정식의 두 분이 x랑 y인 거야. 그럼 여기서 x, y는 뭘로 써주면 돼? 근의 공식. 근의 공식. 2분의 3 플러스 루트 9 빼기 하니까 5 하나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가 x고 얘가 y고 맞아? 이렇게 하면 두 개 더해서 몇 나와? 3 나오지. 더해서 3 나오지? 곱하면 몇 나와? 4분의 9 빼기 5죠? 합차공식이니까 그러면 1 나오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때려 맞출 수 있으면 돼요. 때려 맞추기. 요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안 될 때는 x, y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세워서 뭘 쓴 거야 지금? 근의 공식 쓴 거죠.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도 이렇게 했지만 근의 공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근의 공식으로 풀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x가 꼭 이거일 필요는 없어. 얘가 x고 얘가 y일 수도 있는 거죠. 서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그거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대칭식인 연립 2차 방정식까지 먼저 설명했고 여기까지 그 이제 밑에 확인 체크 문제들 있죠. 그거 하나씩 좀 풀어보면서 봅시다. 지금
380번에 1, 2번 중에 그냥 하나만 풀어보고요. 380에 1번. 그리고 381번도 거기 1번 하나만 풀어보시고. 그리고 382에서도 1번 하나만 딱 풀어볼게요. 하나씩. 자, 우리 뒤에 유형 마저 해봅시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니까 1차랑 2차가 나오면은 해가 두 쌍이 나오고 보통, 그리고 2차, 2차를 하니까 보통 이제 네 쌍의 해를 갖게 됐었는데, 지금 여기에 해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니까 24. 여기서는 연방을 풀었는데 해가 여러 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데요. 그럼 이거부터 뭔가 중근의 냄새가 나죠. 그치? 중근을 의미하는 거로 생각이 돼. 우리가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니까 두실근이란 말이 오히려 중근이었지만 여기는 그냥 2차 방정식이니까, 그리고 우리 두 쌍의 해가 나오는 걸 확인했었으니까 여기서는 오직 한 쌍을 중근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는 x 플러스 y는 k라고 돼 있어서 뭐 예를 들어 y를 k-x로 바꿔서 대입을 할 수도 있고 뭐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y를 두 번 대입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좀 귀찮으니까 x로 합시다. x를 k-y라고 하면, 자, 선생님 방금 무슨 생각 했냐면 y는 하면 y가 두 군데 있어가지고 두 번 대입해야 되는데 x는 하면 x 한 군데만 있으니까 한 번만 대입해도 돼서 이게 좀 더 낫겠다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2k 빼기 y는 3 일단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y제곱 2ky 빼기 2y제곱은 3인데 한쪽으로 넘겨볼게요. 이게 일단 마삼 y제곱 2ky 마삼은 0. 그럼 우리 기왕이면 플러스인 게 좋으니까 3y제곱 마이너스 2ky 더하기 3은 0을 봅시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 왜 한 쌍이려면 중근일까? 그냥 느낌적으로 중근이었는데 우리가 원래 보통 여기서 y값이 두 개가 나왔지. y값이 두 개가 나오니까 그걸 다시 여기다 넣을 때 x값도 몇 개 나온 거야? 두 개 나온 거야. 그래서 두 쌍으로 나왔던 건데 애초에 여기서 y값이 한 가지밖에 안 나온다면 x도 이제 여러 개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녀석이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해줘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y가 두 개 나오면 한 쌍은 아니겠네. 한 쌍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얘가 중근을 가져야겠네.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짝수 판별식을 쓰게 되면 k제곱 마이너스 9가 0이 되면서 k가 3일 수도 있고 마3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그대로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연립 2차에서도 한 쌍의 해라고 얘기를 했으면 중근이다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연립 2차 방정식의 활용. 자, 이런 건 항상 도형에다가 활용하는 거 얘기 나오는 거죠. 식을 잘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름이 13이래. 지름이 13인 원에 내접한 직사각형. 그 직사각형이 은근히 이제 자주 나오는데 원이랑 직사각형이랑 관련 있게 나왔을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원이 있는데 원 안에 직사각형이 이렇게 이게 이제 내접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안에서 접한다는 뜻이죠. 직사각형이 내접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이제 이거는 원이 아니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4분원이라고 원을 4등분한 거. 이 4분원 안에 직사각형이 이렇게 내접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직사각형의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요 대각선 길이와 요 대각선 길이가 서로 같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내접해 있는 경우라면 요게 반지름, 요게 반지름이니까
내접하면 대각선 길이가 뭐가 된다? 지름이 된다. 식으로는 이제 ER이 된다는 거죠. 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자 여기서는 이제 일부러 4분원 준 다음에 대각선을 이것만 그어줘.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라고 주면 사실 요 길이나 요 길이는 어때? 똑같은 거지. 4분원에서는 대각선이 뭐가 돼요? 그래서 반지름이 되는 거죠. 반지름 R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해주시면 돼. 지금은 어떤 상황이래? 직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요런 상황이래. 그럼 이제 요 상황에서 뭐라고 했냐면 둘레의 길이가 34라고 했는데, 다 이거 그냥 중학생들도 다 쓸 수 있는 식이야. 가로 세로 x, y라고 하면 x 더하기 y는 34가 아니죠. 이게 x 더하기 y, x 더하기 y 합쳐서 2배를 했을 때 34다. 이제 요식 하나 세울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지름인데, 지름은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하면 그게 지름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의 제곱, 요렇게 두 식 만들어준 게. 그래서 요거 연립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저거를 연립해서 풀 건데, 이제 첫 번째 식은 양변 2로 나눠서 x 더하기 y는 17 이렇게 만드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됐습니다. 자 예원아, 이거 어떻게 풀까? 지금 어떻게 나왔어? 2차식 하나, 1차식 하나 나왔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x는? 그렇지.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x를 17 빼기 y로 바꾸어서 2차식에 대입해서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죠? 또 은지야,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네. 어? 네. 저거밖에 없어요?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은지, 뭐가 있을까? 그렇지. 이거 얘기한 거지? 여기 이제 아직 여기까지는 못 해본 친구들이 있겠지만, 식이 이렇게 뭔가 대칭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요 두 개를 연립해서 풀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제 두 가지로 다 한번 풀어볼게요. 만약에 x는 17 빼기 y로 풀었다면 x 제곱을 해줘야 되니까 요거 제곱했을 때 289 빼기 34 y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은 2y 제곱 빼기 34y 13 넘어가면 276 1요. y 제곱 한번 2로 나눌 수 있어서 나눈 거예요. 138은 0. 얘가 어떻게 되겠지? 일단 138이 2 곱하기 69 그리고 이렇게 쪼개지니까 왠지 6 곱하기 23 하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근데 부호가 17? 빼야지 17이 나오는데 왜 플러스 130이지? 여기가 는영이 아니지 얘들아. 여기가 13의 제곱이네. 여기가 13의 제곱. 여기를 잘못 썼구나. 여기가 169. 여기도 169. 잘못. 다시. 이렇게 다닙니다. 그럼 169 옆으로 넘어가서 289 169 넘어가서 빼기 34y 빼면 얼마야? 107인가? 얘랑 더하면 270 맞죠? 107 맞죠? 뭐 계산 잘못했나? 왜 289에서 276이래요? 아까 13을 빼가지고 절고 있는 거죠. 그럼 다시 169 빼면은 120 이러면 이제 진짜 맞지 이제? 맞지? 네. 120. 그러네. 그러면 이거는 0이고 이것도 2로 한번 나눠지니까 y제곱 빼기 17y 더하기 60. 이거 12 곱하기 5 하면 60이고 더해서 17이니까 마이너스 넣어주면 y마 12 y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y가 5랑 12가 가능하고요. x랑 y 합쳐서 17이 나와야 되니까 5,12랑 12,5가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대칭식을 이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x 플러스 a 너가 지금 17인 거고 저기 이제 x제곱 y제곱에 넣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a의 제곱 마이너스 2b가 169인데 a제곱이 이제 289 빼기 2b는 169 그러면 2b는 169 옆으로 넘겨서 120 해서 b가 60 그럼 어쨌든 곱해서 60 더해서 17이 되는 숫자를 찾자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게 하다 보면 식이 조금 더 간소해지는 게 있어요. 보이면 대칭식인 게 보이면 치환으로 갈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우리가 계산이 조금 수월해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주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공통글. 이 공통근은 오히려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 때 좀 자주 나오거든. 너네 뭐 이미 2차 방정식 다 지나가긴 했지만, 자, 요게 이제 한 개의 공통근을 갖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거 공통근 푸는 거가 간단합니다. 공통근을 미지수 알파라고 놓습니다. 활용 문제랑 똑같아. 미지수를 알파라고 놓을 건데 보통은 x라고 놓지만 알파라고 놓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x를 쓰고 있어서. 그럼 얘가 근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k 알파 빼기 2도 0인 거고 알파 제곱 더하기 2 알파 빼기 k도 0인 거죠. 그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연립을 할 건데 연립을 할 때는 둘 중 하나를 소거하면 됩니다. 이게 한 번에 깔끔하게 안 없어져서 2차 항을 소거하거나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를 할 건데 둘 중에 편한 거를 소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좀 똑똑한 친구들은 어차피 알파 넣어봤자 x가 알파로 바뀌는 거 말고 다 식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알파를 대입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두 개를 빼서 2차 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하거나 하는 거예요. 근데 상수항 소거하려면 식을 변형을 해야 되고 2차 항은 바로 지어줄 수 있죠. 그냥 둘 중에 편한 걸 하면 된다.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요 두 식을 한번 빼볼게. 빼. 그럼 어떻게 돼? k 빼기 2 x 그리고 빼기 2 플러스 k가 되면 k 빼기 2로 묶었을 때 x 빼기 잠깐만 얘가 이제 k 빼기 2x 뒤에 것도 k 빼기 2잖아. 그러니까 k 빼기 2 x 플러스 1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얘가 0이니까 둘 중 하나예요. k가 2거나 x가 마일이거나. 이거 그러니까 너네 다 쓸 때 그냥 2 마일 이렇게 쓰는 놈들 잘 봐야 돼. 이렇게 쓰면 안 돼. 너네가 다루는 문자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지금 2 마일이라고 안 쓰고 k가 2거나 x가 마일이라고 쓰지. 현지은이 특히 숫자만 쓰지 마시고. 알겠죠? 어떤 문자가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k가 2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k가 2면 x제곱 2x 빼기 2 x제곱 2x 빼기 2 두 방정식이 어떻게 돼버려? 일치해버리지. 그러면 두 방정식이 일치했을 때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야. 근데 똑같은 2차 방정식이면 공통근이 한 개가 아니고 몇 개가 되겠어? 두 개가 되겠지. 그치? 요건 일치가 돼서 두 공통근을 갖는 경우야. 그러면 지금은 k가 2면 안 되고 x가 마이너스 1이겠다. 근데 x가 마이너스 1인 게 무슨 뜻일까? 공통근이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저 두 방정식의 공통근 아까 알파라고 생각한 그 알파가 지금 몇이 나왔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나왔다라는 거니까 저 마이너스 1을 저기다 다시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1 빼기 k 빼기 2는요. 선생님 어디다 넣냐면 첫 번째 식에다 대입했어요. 첫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1 빼기 k 빼기 2가 0이고 k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누군가는 그냥 마이너스 1 숫자만 써놓고 답을 마이너스 1이라고 쓴 다음에 답이 맞았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네가 구한 건 공통근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서 구한 건 k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자를 잘 구분하면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숫자만 달랑달랑 쓰면서 가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공통분도 푸는 방법 같이 정리해봤고요. 부정방정식은 요거는 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진도 마무리됐고, 숙제가 우리 방학 때보다 더 안 되는 거 같지? 이게 뭐가 많아. 어쨌든 그 앞으로는요, 숙제가 안 돼 있을 때 남아서 하고 가는 거야, 원칙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그 두 개 잘 안 되면 수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선생님이 불러서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은 딱 시간을 정해줄게. 수요일은 원래 우리가 수업을 5시부터 7시 반인데 한 30분까지, 한 8시까지는 좀 저번 시간에도 차등기가가 됐었죠. 그래서 부족한 거 있어서 보충할 때는 수요일 8시 이후가 이때 최대 2시간까지 할 수 있겠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1시부터 4시 사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와서 그 주에 해야 될 거를 마무리 짓고 집에 가는 식으로 이렇게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너네가 오메가 그 부분이 워낙 많이 안 돼 있어서 선생님이 설명하고 다시 좀 시간을 줬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나갈 진도가 얼마 없어서 가능했던 일이고, 앞으로 지금 남은 진도가 굉장히 빡빡합니다. 오늘까지 진도 계획대로는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런 날은 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겠으면 오늘 일찍 와서 공부하는 또 이쁜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한 5명, 6명 왔었는데, 차라리 잘 안 되면 일찍 오시고, 그리고 학교가 일찍 끝난 날이 있는데 우리가 수업이 다 5시 시작이니까 특히 월요일이나 금요일 중에 좀 일찍 끝난 날 있으면 와서 질문하세요. 선생님은 보통 2시 반이면 출근해 있거든. 그럼 너네가 예를 들어 3시에 끝난 날 있잖아. 보통 수요일이더라고. 수요일은 너네 좀 힘들 텐데 수요일 좀 제외하고 좀 일찍 끝난 날 있으면은 학원 일찍 와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번에 혜윤이 여기 남아서 공부하고 간 적도 있거든, 4층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오늘 일단은 검사를 선생님이 아까 다 못했어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그 오메가 스텝 1까지가 다 돼 있어야 되는데, 스텝 1은 집에서 하시고, 확인 체크까지 안 된 거 있으면은 마무리하고 집에 가시고, 그리고 그 전에 개념 원리 앞부분에 좀 많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런 것들 어떡하지? 수요일까지. 오늘은 선생님이 검사를 따로 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까지는 그냥 가고, 이제 수요일, 금요일부터는 알아서 남아서 선생님 저 이거 해야 돼요 얘기 꼭 해주시고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요일 날은 저번에 했던 것처럼 2차 함수 가지고 T3 풀어보는 시간 할 겁니다. 네, 가보세요. 민준이는 오늘 1차 하나만 보고 가요.